우리의 몸은 시간을 정직하게 새깁니다. 어제의 활기찼던 걸음이 오늘은 무겁게 느껴지고 당연하게 여겼던 움직임 하나하나에 삐걱거리는 신호가 울릴 때 우리는 비로소 세월의 무게를 실감하곤 합니다. 통증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대로 멈출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인가? 여기 절망의 문턱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 국가대표 선수들의 몸을 책임졌던 재활운동의 권위자 홍정기 교수.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아픈 곳을 치료하는 기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가진 놀라운 잠재력과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지혜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목소리를 통해 수술이나 약물에 의존하기 전에 우리 몸의 주인이 되는 법, 통증의 근원을 이해하고 그 주변을 단단하게 세워 삶의 활력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야기는 20대 초반, 한 젊은 높이뛰기 선수의 눈물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국가대표를 향한 꿈을 키우던 노주의 선수. 그는 어느 날 무릎이 너무 아파 거의 울다시피 코치의 부축을 받으며 훈련장에서 내려왔습니다. 병원의 진단은 차가웠습니다. 수술을 해야 한다. 이대로 선수 생활을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 한창 피어날 나이에 선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미국에서 13년간 스포츠의학과 재활을 공부하고 막 귀국한 홍정기 교수를 찾아왔습니다. 교수는 단 5분간의 테스트를 마친 후 불안에 떨고 있는 선수와 코치를 보며 유유의 말을 던졌습니다. 앞으로 3, 4년은 거뜬히 더 뛸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진단이 가능했을까요? 교수의 시선은 찢어지고 파열된 무릎 연골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주변을 둘러싼 허벅지와 정강이의 건강한 근육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신의 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아픈 곳은 이 부분이지만 그 주변에는 훨씬 더 건강하고 강한 근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멀쩡한 근육들을 제대로 훈련시켜 강화하면 이들이 마치 튼튼한 기둥처럼 당신의 무릎을 꽉 붙잡아 줄 겁니다. 안에서 찢어진 부분은 천천히 회복될 시간을 벌게 되고 강해진 주변 근육이 그동안 당신의 몸을 지켜줄 겁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꽤나 혁신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아픈 곳만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몸 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죠. 그 믿음 속에서 시작된 재활훈련.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노주의 선수는 그의 전국체전에서 기적처럼 우승을 차지했고 이후로도 수년간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혹시 허리가 아플 때 허리만, 무릎이 아플 때 무릎만 탓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마치 숲에 불이 났을 때 불길만 잡으려 애쓸 뿐 그 주변에 마른 나뭇잎들이 가득한 환경은 보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홍정기 교수는 통증의 진정한 원인이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던 축구선수 기성용의 이야기입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 소속이던 그는 고질적인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다가 수소문 끝에 홍 교수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선수의 절박함은 전화통화로 1시간 반 동안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결국 교수는 영국으로 직접 날아갔습니다. 현장에서 기성용 선수의 몸을 살핀 교수의 진단은 또 한 번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무릎이 아니라 발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발의 기능이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지면과 우리 몸이 만나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발인데 이 기초가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발에는 총 33개의 관절과 수많은 미세 근육, 인대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걷고 뛸 때마다 땅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흡수하는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충격 흡수 장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발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단단한 신발 속에 가두어 그 본연의 기능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발의 아치가 무너지고 발가락 근육이 약해지면 충격은 고스란히 발목과 무릎, 심지어 허리와 목까지 전달됩니다. 기성용 선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약해진 발이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니 그 부담이 모두 무릎으로 전가되었던 것입니다. 교수는 곧바로 발기능 회복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발가락으로 수건을 집어 올리고 발목을 여러 각도로 움직이며 발바닥의 아치를 살리는 지루하고 기본적인 훈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선수는 달랐습니다. 기성용 선수는 훈련장에서뿐만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도 혼자서 하루 8시간 가까이 이 단순한 동작을 진지하게 반복했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절실함이 약해져 있던 발의 감각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무릎 통증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는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쳤고 이후 스페인 리그로 이적하며 선수 생활을 화려하게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영웅 아이언맨 윤성빈 선수에게도 이어집니다. 올림픽을 앞둔 중요한 시점, 그 역시 독일에서 급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무릎과 발목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설매를 탈 때 폭발적인 힘으로 얼음을 박차고 나가야 하는 그에게는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잠시 한국에 들어온 윤성빈 선수에게 홍 교수가 처방한 것도 바로 발의 힘을 깨우고 무릎을 안정시키는 훈련이었습니다. 이처럼 세계 최고의 선수들도 결국 돌아와야 했던 곳은 가장 기본, 바로 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일상에서 쉽게 발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교수는 아주 간단한 동작 2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발 와이퍼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거나 선자세에서 발을 바닥에 둔 채 새끼발가락 쪽으로 무게를 실었다가 다시 엄지발가락 쪽으로 무게를 옮기는 겁니다. 마치 자동차의 와이퍼가 유리를 닦듯이 부드럽게 좌우로 움직여보세요. 두 번째는 발가락과 발등을 늘려주는 운동입니다. 먼저 발가락 끝을 바닥에 대고 지그시 눌러 발가락 마디마디가 시원하게 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 다음엔 반대로 발등을 바닥에 대고 천천히 체중을 실어 발목 앞쪽 근육이 늘어나게 합니다.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발의 순환이 개선되고 발목의 유연성이 크게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위로 옮겨볼까요? 현대인의 고질병, 바로 혈당 문제입니다. 식사 후에 급격히 치솟는 혈당은 우리 몸을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혈당 관리를 위해 걷기나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생각하지만 사무실이나 집에서 심지어 식사 직후에 바로 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홍 교수는 이 운동에 슈거 브레이크, 즉 설탕 깨기라는 재미있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운동의 핵심은 바로 우리 종아리 뒤쪽에 숨어있는 가자미근이라는 근육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자미근은 우리가 서 있거나 걸을 때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중요한 근육인데 놀랍게도 이 근육은 우리 몸의 다른 근육들과 달리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직접 사용합니다. 미국 휴스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다른 부위는 가만히 둔 채 이 가자미근만 수축시키는 운동을 했을 때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 방법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거나 선자세에서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마치 까치발을 들듯 말이죠. 처음에는 하나, 둘, 천천히 시작합니다. 중심 잡기가 어렵다면
의자나 벽을 잡고 하셔도 좋습니다. 점심 식사 후 사무실 의자에 바로 앉지 말고 이 동작을 3분에서 5분 정도만 해보세요. 회의 중에 혹은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종아리가 단단해지는 느낌은 덤입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지배하는 시대, 우리는 또 다른 유행병을 앓고 있습니다. 바로 거북목입니다. 앞으로 쭉 빠진 목은 단순히 보기 흉한 것을 넘어 만성적인 목과 어깨 통증, 심지어 두통의 원인이 됩니다. 교수는 거북목 탈출을 위한 관절 해독 운동을 소개합니다. 먼저 의자에 앉아 일부러 등을 더 동그랗게 말아봅니다. 손을 앞으로 쭉 뻗으면서 최대한 몸을 움츠립니다. 이제 그 손을 천천히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움츠렸던 등을 활짝 펴고 가슴을 여는 겁니다. 이때 양팔을 옆으로 벌리며 날개뼈를 서로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등을 조여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다시 앞으로 움츠렸다가 뒤로 활짝 펴는 동작을 10회 정도 반복해보세요. 뻐근했던 등과 목의 관절 마디마디가 풀리고 혈액이 시원하게 도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굳어있던 몸에 기름칠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나이 듦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힘이 빠질 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 39세를 기점으로 우리 몸의 근육은 특별한 노력 없이는 매년 약 1%씩 자연적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고작 1%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근육이 1% 빠지면 우리가 실제로 발휘할 수 있는 힘, 즉 근력은 4%에서 6%까지 감소합니다. 순발력을 의미하는 파워는 10%에서 12%까지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걸음이 느려지고 겨울철 미끄러운 길에서 쉽게 휘청거리게 되는 이유입니다. 근육의 감소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안정성을 송두리째 흔드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근육 감소를 막고 오히려 되찾을 방법은 없을까요? 단 하나의 운동만 해야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홍 교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스쿼트라고 답합니다. 스쿼트는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등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들을 한 번에 단련시켜 전신의 근력을 깨우는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스쿼트를 어렵고 위험한 운동으로 생각합니다. 무릎이 아플까봐 혹은 잘못된 자세로 다칠까 봐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들이 더 깊이 앉으세요. 자세가 틀렸습니다. 라고 외치는 모습은 초보자들에게 큰 부담을 줍니다. 여기서 홍 교수는 다시 한번 발상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엘리트 선수처럼 스쿼트하지 마세요. 운동을 처음 시작하거나 오랫동안 쉬었던 분이라면 딱 1cm만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의자에서 살짝 엉덩이를 떼는 정도, 무릎을 아주 약간만 구부리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옆에서 봤을 때 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자세가 아니라 시작하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볍게 시작해서 15개, 20개를 했는데도 에게 이것도 운동이야? 라는 느낌이 든다면 바로 그것이 성공입니다. 우리 몸이 이제 막 운동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매일 조금씩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깊이를 늘려나가면 됩니다. 유치원을 거쳐 초등학교에 가듯이 우리 몸도 단계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100개의 스쿼트를 목표로 한 번에 10개씩 10번에 나누어 해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번, 화장실 갈 때마다 10번,
잠들기 전에 10번. 그렇게 일상 속의 스쿼트를 녹여내 보십시오. 그렇게 쌓인 작은 움직임들이 당신의 다리에 힘을 채우고 삶의 균형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은 단순히 몇 가지 운동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통증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 우리 몸의 지혜를 믿고 그 잠재력을 깨우는 삶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아픈 부위에만 집착하는 대신 그 주변의 건강한 가능성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에 대한 것입니다. 이 소중한 지식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건강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함께 나누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지혜롭습니다. 통증은 끝이 아니라 우리 몸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될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작은 움직임 하나로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우리의 몸은 시간을 정직하게 새깁니다. 어제의 활기찼던 걸음이 오늘은 무겁게 느껴지고 당연하게 여겼던 움직임 하나하나에 삐걱거리는 신호가 울릴 때 우리는 비로소 세월의 무게를 실감하곤 합니다. 통증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대로 멈출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인가? 여기 절망의 문턱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 국가대표 선수들의 몸을 책임졌던 재활운동의 권위자 홍정기 교수.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아픈 곳을 치료하는 기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가진 놀라운 잠재력과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지혜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목소리를 통해 수술이나 약물에 의존하기 전에 우리 몸의 주인이 되는 법, 통증의 근원을 이해하고 그 주변을 단단하게 세워 삶의 활력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야기는 20대 초반 한 젊은 높이뛰기 선수의 눈물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국가대표를 향한 꿈을 키우던 노주의 선수. 그는 어느 날 무릎이 너무 아파 거의 울다시피 코치의 부축을 받으며 훈련장에서 내려왔습니다. 병원의 진단은 차가웠습니다. 수술을 해야 한다. 이대로 선수 생활을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 한창 피어날 나이에 선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미국에서 13년간 스포츠의학과 재활을 공부하고 막 귀국한 홍정기 교수를 찾아왔습니다. 교수는 단 5분간의 테스트를 마친 후 불안에 떨고 있는 선수와 코치를 보며 유유의 말을 던졌습니다. 앞으로 3, 4년은 거뜬히 더 뛸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진단이 가능했을까요? 교수의 시선은 찢어지고 파열된 무릎 연골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주변을 둘러싼 허벅지와 정강이의 건강한 근육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신의 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아픈 곳은 이 부분이지만 그 주변에는 훨씬 더 건강하고 강한 근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멀쩡한 근육들을 제대로 훈련시켜 강화하면 이들이 마치 튼튼한 기둥처럼 당신의 무릎을 꽉 붙잡아 줄 겁니다. 안에서 찢어진 부분은 천천히 회복될 시간을 벌게 되고 강해진 주변 근육이 그동안 당신의 몸을 지켜줄 겁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꽤나 혁신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아픈 곳만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몸 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죠. 그 믿음 속에서 시작된 재활훈련.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노주의 선수는 그의 전국체전에서 기적처럼 우승을 차지했고 이후로도 수년간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혹시 허리가 아플 때 허리만, 무릎이 아플 때 무릎만 탓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마치 숲에 불이 났을 때 불길만 잡으려 애쓸 뿐 그 주변에 마른 나뭇잎들이 가득한 환경은 보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홍정기 교수는 통증의 진정한 원인이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던 축구선수 기성용의 이야기입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 소속이던 그는 고질적인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다가 수소문 끝에 홍 교수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선수의 절박함은 전화통화로 1시간 반 동안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결국 교수는 영국으로 직접 날아갔습니다. 현장에서 기성용 선수의 몸을 살핀 교수의 진단은 또 한 번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무릎이 아니라 발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발의 기능이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지면과 우리 몸이 만나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발인데 이 기초가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발에는 총 33개의 관절과 수많은 미세 근육, 인대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걷고 뛸 때마다 땅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흡수하는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충격 흡수 장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발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단단한 신발 속에 가두어 그 본연의 기능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발의 아치가 무너지고 발가락 근육이 약해지면 충격은 고스란히 발목과 무릎, 심지어 허리와 목까지 전달됩니다. 기성용 선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약해진 발이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니 그 부담이 모두 무릎으로 전가되었던 것입니다. 교수는 곧바로 발기능 회복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발가락으로 수건을 집어 올리고 발목을 여러 각도로 움직이며 발바닥의 아치를 살리는 지루하고 기본적인 훈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선수는 달랐습니다. 기성용 선수는 훈련장에서뿐만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도 혼자서 하루 8시간 가까이 이 단순한 동작을 진지하게 반복했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절실함이 약해져 있던 발의 감각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무릎 통증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는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쳤고 이후 스페인 리그로 이적하며 선수 생활을 화려하게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영웅 아이언맨 윤성빈 선수에게도 이어집니다. 올림픽을 앞둔 중요한 시점, 그 역시 독일에서 급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무릎과 발목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설매를 탈 때 폭발적인 힘으로 얼음을 박차고 나가야 하는 그에게는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잠시 한국에 들어온 윤성빈 선수에게 홍 교수가 처방한 것도 바로 발의 힘을 깨우고 무릎을 안정시키는 훈련이었습니다. 이처럼 세계 최고의 선수들도 결국 돌아와야 했던 곳은 가장 기본, 바로 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일상에서 쉽게 발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교수는 아주 간단한 동작 2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발 와이퍼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거나 선자세에서 발을 바닥에 둔 채 새끼발가락 쪽으로 무게를 실었다가 다시 엄지발가락 쪽으로 무게를 옮기는 겁니다. 마치 자동차의 와이퍼가 유리를 닦듯이 부드럽게 좌우로 움직여보세요. 두 번째는 발가락과 발등을 늘려주는 운동입니다. 먼저 발가락 끝을 바닥에 대고 지그시 눌러 발가락 마디마디가 시원하게 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 다음엔 반대로 발등을 바닥에 대고 천천히 체중을 실어 발목 앞쪽 근육이 늘어나게 합니다.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발의 순환이 개선되고 발목의 유연성이 크게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위로 옮겨볼까요? 현대인의 고질병, 바로 혈당 문제입니다.
식사 후에 급격히 치솟는 혈당은 우리 몸을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혈당 관리를 위해 걷기나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생각하지만 사무실이나 집에서 심지어 식사 직후에 바로 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홍 교수는 이 운동에 슈거 브레이크, 즉 설탕 깨기라는 재미있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운동의 핵심은 바로 우리 종아리 뒤쪽에 숨어있는 가자미근이라는 근육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자미근은 우리가 서 있거나 걸을 때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중요한 근육인데 놀랍게도 이 근육은 우리 몸의 다른 근육들과 달리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직접 사용합니다. 미국 휴스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다른 부위는 가만히 둔 채 이 가자미근만 수축시키는 운동을 했을 때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 방법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거나 선 자세에서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마치 까치발을 들듯 말이죠. 처음에는 하나, 둘, 천천히 시작합니다. 중심 잡기가 어렵다면 의자나 벽을 잡고 하셔도 좋습니다. 점심 식사 후 사무실 의자에 바로 앉지 말고 이 동작을 3분에서 5분 정도만 해보세요. 회의 중에 혹은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종아리가 단단해지는 느낌은 덤입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지배하는 시대에 우리는 또 다른 유행병을 앓고 있습니다. 바로 거북목입니다. 앞으로 쭉 빠진 목은 단순히 보기 흉한 것을 넘어 만성적인 목과 어깨 통증, 심지어 두통의 원인이 됩니다. 교수는 거북목 탈출을 위한 관절 해독 운동을 소개합니다. 먼저 의자에 앉아 일부러 등을 더 동그랗게 말아봅니다. 손을 앞으로 쭉 뻗으면서 최대한 몸을 움츠립니다. 이제 그 손을 천천히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움츠렸던 등을 활짝 펴고 가슴을 여는 겁니다. 이때 양팔을 옆으로 벌리며 날개뼈를 서로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등을 조여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다시 앞으로 움츠렸다가 뒤로 활짝 펴는 동작을 10회 정도 반복해보세요. 뻐근했던 등과 목의 관절 마디마디가 풀리고 혈액이 시원하게 도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굳어있던 몸에 기름칠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나이 듦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힘이 빠질 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 39세를 기점으로 우리 몸의 근육은 특별한 노력 없이는 매년 약 1%씩 자연적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고작 1%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근육이 1% 빠지면 우리가 실제로 발휘할 수 있는 힘, 즉 근력은 4%에서 6%까지 감소합니다. 순발력을 의미하는 파워는 10%에서 12%까지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걸음이 느려지고 겨울철 미끄러운 길에서 쉽게 휘청거리게 되는 이유입니다. 근육의 감소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안정성을 송두리째 흔드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근육 감소를 막고 오히려 되찾을 방법은 없을까요? 단 하나의 운동만 해야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홍 교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스쿼트라고 답합니다. 스쿼트는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등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들을 한 번에 단련시켜 전신의 근력을 깨우는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스쿼트를 어렵고 위험한 운동으로 생각합니다. 무릎이 아플까봐 혹은 잘못된 자세로 다칠까 봐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들이 더 깊이 앉으세요. 자세가 틀렸습니다.
라고 외치는 모습은 초보자들에게 큰 부담을 줍니다. 여기서 홍 교수는 다시 한번 발상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엘리트 선수처럼 스쿼트하지 마세요. 운동을 처음 시작하거나 오랫동안 쉬었던 분이라면 딱 1cm만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의자에서 살짝 엉덩이를 떼는 정도, 무릎을 아주 약간만 구부리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옆에서 봤을 때 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자세가 아니라 시작하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볍게 시작해서 15개, 20개를 했는데도 에게 이것도 운동이야? 라는 느낌이 든다면 바로 그것이 성공입니다. 우리 몸이 이제 막 운동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매일 조금씩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깊이를 늘려나가면 됩니다. 유치원을 거쳐 초등학교에 가듯이 우리 몸도 단계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100개의 스쿼트를 목표로 한 번에 10개씩 10번에 나누어 해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번, 화장실 갈 때마다 10번, 잠들기 전에 10번. 그렇게 일상 속에 스쿼트를 녹여내 보십시오. 그렇게 쌓인 작은 움직임들이 당신의 다리에 힘을 채우고 삶의 균형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은 단순히 몇 가지 운동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통증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 우리 몸의 지혜를 믿고 그 잠재력을 깨우는 삶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아픈 부위에만 집착하는 대신 그 주변의 건강한 가능성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에 대한 것입니다. 이 소중한 지식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건강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함께 나누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지혜롭습니다. 통증은 끝이 아니라 우리 몸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될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작은 움직임 하나로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우리의 몸은 시간을 정직하게 새깁니다. 어제의 활기찼던 걸음이 오늘은 무겁게 느껴지고 당연하게 여겼던 움직임 하나하나에 삐걱거리는 신호가 울릴 때 우리는 비로소 세월의 무게를 실감하곤 합니다. 통증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대로 멈출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인가? 여기 절망의 문턱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 국가대표 선수들의 몸을 책임졌던 재활운동의 권위자 홍정기 교수.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아픈 곳을 치료하는 기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가진 놀라운 잠재력과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지혜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목소리를 통해 수술이나 약물에 의존하기 전에 우리 몸의 주인이 되는 법, 통증의 근원을 이해하고 그 주변을 단단하게 세워 삶의 활력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야기는 20대 초반 한 젊은 높이뛰기 선수의 눈물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국가대표를 향한 꿈을 키우던 노주의 선수. 그는 어느 날 무릎이 너무 아파 거의 울다시피 코치의 부축을 받으며 훈련장에서 내려왔습니다. 병원의 진단은 차가웠습니다. 수술을 해야 한다. 이대로 선수 생활을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 한창 피어날 나이에 선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미국에서 13년간 스포츠의학과 재활을 공부하고 막 귀국한 홍정기 교수를 찾아왔습니다. 교수는 단 5분간의 테스트를 마친 후 불안에 떨고 있는 선수와 코치를 보며 유유의 말을 던졌습니다. 앞으로 3, 4년은 거뜬히 더 뛸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진단이 가능했을까요?
교수의 시선은 찢어지고 파열된 무릎 연골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주변을 둘러싼 허벅지와 정강이의 건강한 근육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신의 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아픈 곳은 이 부분이지만 그 주변에는 훨씬 더 건강하고 강한 근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멀쩡한 근육들을 제대로 훈련시켜 강화하면 이들이 마치 튼튼한 기둥처럼 당신의 무릎을 꽉 붙잡아 줄 겁니다. 안에서 찢어진 부분은 천천히 회복될 시간을 벌게 되고 강해진 주변 근육이 그동안 당신의 몸을 지켜줄 겁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꽤나 혁신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아픈 곳만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몸 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죠. 그 믿음 속에서 시작된 재활훈련.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노주의 선수는 그의 전국체전에서 기적처럼 우승을 차지했고 이후로도 수년간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혹시 허리가 아플 때 허리만, 무릎이 아플 때 무릎만 탓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마치 숲에 불이 났을 때 불길만 잡으려 애쓸 뿐 그 주변에 마른 나뭇잎들이 가득한 환경은 보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홍정기 교수는 통증의 진정한 원인이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던 축구선수 기성용의 이야기입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 소속이던 그는 고질적인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다가 수소문 끝에 홍 교수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선수의 절박함은 전화통화로 1시간 반 동안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결국 교수는 영국으로 직접 날아갔습니다. 현장에서 기성용 선수의 몸을 살핀 교수의 진단은 또 한 번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무릎이 아니라 발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발의 기능이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지면과 우리 몸이 만나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발인데 이 기초가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발에는 총 33개의 관절과 수많은 미세 근육, 인대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걷고 뛸 때마다 땅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흡수하는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충격 흡수 장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발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단단한 신발 속에 가두어 그 본연의 기능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발의 아치가 무너지고 발가락 근육이 약해지면 충격은 고스란히 발목과 무릎, 심지어 허리와 목까지 전달됩니다. 기성용 선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약해진 발이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니 그 부담이 모두 무릎으로 전가되었던 것입니다. 교수는 곧바로 발기능 회복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발가락으로 수건을 집어 올리고 발목을 여러 각도로 움직이며 발바닥의 아치를 살리는 지루하고 기본적인 훈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선수는 달랐습니다. 기성용 선수는 훈련장에서뿐만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도 혼자서 하루 8시간 가까이 이 단순한 동작을 진지하게 반복했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절실함이 약해져 있던 발의 감각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무릎 통증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는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쳤고 이후 스페인 리그로 이적하며 선수 생활을 화려하게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영웅 아이언맨 윤성빈 선수에게도 이어집니다. 올림픽을 앞둔 중요한 시점, 그 역시 독일에서 급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무릎과 발목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설매를 탈 때 폭발적인 힘으로 얼음을 박차고 나가야 하는 그에게는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잠시 한국에 들어온 윤성빈 선수에게 홍 교수가 처방한 것도 바로 발의 힘을 깨우고
무릎을 안정시키는 훈련이었습니다. 이처럼 세계 최고의 선수들도 결국 돌아와야 했던 곳은 가장 기본, 바로 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일상에서 쉽게 발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교수는 아주 간단한 동작 2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발 와이퍼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거나 선 자세에서 발을 바닥에 둔 채 새끼발가락 쪽으로 무게를 실었다가 다시 엄지발가락 쪽으로 무게를 옮기는 겁니다. 마치 자동차의 와이퍼가 유리를 닦듯이 부드럽게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두 번째는 발가락과 발등을 늘려주는 운동입니다. 먼저 발가락 끝을 바닥에 대고 지그시 눌러 발가락 마디마디가 시원하게 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 다음엔 반대로 발등을 바닥에 대고 천천히 체중을 실어 발목 앞쪽 근육이 늘어나게 합니다.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발의 순환이 개선되고 발목의 유연성이 크게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위로 옮겨볼까요? 현대인의 고질병, 바로 혈당 문제입니다. 식사 후에 급격히 치솟는 혈당은 우리 몸을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혈당 관리를 위해 걷기나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생각하지만 사무실이나 집에서 심지어 식사 직후에 바로 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홍 교수는 이 운동에 슈거 브레이크, 즉 설탕 깨기라는 재미있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운동의 핵심은 바로 우리 종아리 뒤쪽에 숨어있는 가자미근이라는 근육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자미근은 우리가 서 있거나 걸을 때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중요한 근육인데 놀랍게도 이 근육은 우리 몸의 다른 근육들과 달리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직접 사용합니다. 미국 휴스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다른 부위는 가만히 둔 채 이 가자미근만 수축시키는 운동을 했을 때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 방법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거나 선 자세에서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마치 까치발을 들듯 말이죠. 처음에는 하나, 둘, 천천히 시작합니다. 중심 잡기가 어렵다면 의자나 벽을 잡고 하셔도 좋습니다. 점심 식사 후 사무실 의자에 바로 앉지 말고 이 동작을 3분에서 5분 정도만 해보세요. 회의 중에 혹은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종아리가 단단해지는 느낌은 덤입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지배하는 시대에 우리는 또 다른 유행병을 앓고 있습니다. 바로 거북목입니다. 앞으로 쭉 빠진 목은 단순히 보기 흉한 것을 넘어 만성적인 목과 어깨 통증, 심지어 두통의 원인이 됩니다. 교수는 거북목 탈출을 위한 관절 해독 운동을 소개합니다. 먼저 의자에 앉아 일부러 등을 더 동그랗게 말아봅니다. 손을 앞으로 쭉 뻗으면서 최대한 몸을 움츠립니다. 이제 그 손을 천천히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움츠렸던 등을 활짝 펴고 가슴을 여는 겁니다. 이때 양팔을 옆으로 벌리며 날개뼈를 서로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등을 조여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다시 앞으로 움츠렸다가 뒤로 활짝 펴는 동작을 10회 정도 반복해보세요. 뻐근했던 등과 목의 관절 마디마디가 풀리고 혈액이 시원하게 도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굳어있던 몸에 기름칠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나이 듦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힘이 빠질 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 39세를 기점으로 우리 몸의 근육은 특별한 노력 없이는 매년 약 1%씩 자연적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고작 1%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근육이 1% 빠지면 우리가 실제로 발휘할 수 있는 힘, 즉 근력은 4%에서 6%까지 감소합니다. 순발력을 의미하는 파워는 10%에서 12%까지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걸음이 느려지고 겨울철 미끄러운 길에서 쉽게 휘청거리게 되는 이유입니다. 근육의 감소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안정성을 송두리째 흔드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근육 감소를 막고 오히려 되찾을 방법은 없을까요? 단 하나의 운동만 해야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홍 교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스쿼트라고 답합니다. 스쿼트는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등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들을 한 번에 단련시켜 전신의 근력을 깨우는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스쿼트를 어렵고 위험한 운동으로 생각합니다. 무릎이 아플까봐 혹은 잘못된 자세로 다칠까 봐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들이 더 깊이 앉으세요. 자세가 틀렸습니다. 라고 외치는 모습은 초보자들에게 큰 부담을 줍니다. 여기서 홍 교수는 다시 한번 발상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엘리트 선수처럼 스쿼트하지 마세요. 운동을 처음 시작하거나 오랫동안 쉬었던 분이라면 딱 1cm만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의자에서 살짝 엉덩이를 떼는 정도, 무릎을 아주 약간만 구부리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옆에서 봤을 때 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자세가 아니라 시작하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볍게 시작해서 15개, 20개를 했는데도 에게 이것도 운동이야? 라는 느낌이 든다면 바로 그것이 성공입니다. 우리 몸이 이제 막 운동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매일 조금씩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깊이를 늘려나가면 됩니다. 유치원을 거쳐 초등학교에 가듯이 우리 몸도 단계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100개의 스쿼트를 목표로 한 번에 10개씩 10번에 나누어 해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번, 화장실 갈 때마다 10번, 잠들기 전에 10번. 그렇게 일상 속에 스쿼트를 녹여내 보십시오. 그렇게 쌓인 작은 움직임들이 당신의 다리에 힘을 채우고 삶의 균형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은 단순히 몇 가지 운동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통증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 우리 몸의 지혜를 믿고 그 잠재력을 깨우는 삶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아픈 부위에만 집착하는 대신 그 주변의 건강한 가능성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에 대한 것입니다. 이 소중한 지식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건강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함께 나누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지혜롭습니다. 통증은 끝이 아니라 우리 몸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될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작은 움직임 하나로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우리의 몸은 시간을 정직하게 새깁니다. 어제의 활기찼던 걸음이 오늘은 무겁게 느껴지고 당연하게 여겼던 움직임 하나하나에 삐걱거리는 신호가 울릴 때 우리는 비로소 세월의 무게를 실감하곤 합니다. 통증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대로 멈출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인가? 여기 절망의 문턱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 국가대표 선수들의 몸을 책임졌던 재활운동의 권위자 홍정기 교수.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아픈 곳을 치료하는 기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가진 놀라운 잠재력과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지혜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목소리를 통해 수술이나 약물에 의존하기 전에 우리 몸의 주인이 되는 법, 통증의 근원을 이해하고 그 주변을 단단하게 세워 삶의 활력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야기는 20대 초반, 한 젊은 높이뛰기 선수의 눈물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국가대표를 향한 꿈을 키우던 노주의 선수. 그는 어느 날 무릎이 너무 아파 거의 울다시피 코치의 부축을 받으며 훈련장에서 내려왔습니다. 병원의 진단은 차가웠습니다. 수술을 해야 한다. 이대로 선수 생활을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 한창 피어날 나이에 선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미국에서 13년간 스포츠의학과 재활을 공부하고 막 귀국한 홍정기 교수를 찾아왔습니다. 교수는 단 5분간의 테스트를 마친 후 불안에 떨고 있는 선수와 코치를 보며 유유의 말을 던졌습니다. 앞으로 3, 4년은 거뜬히 더 뛸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진단이 가능했을까요? 교수의 시선은 찢어지고 파열된 무릎 연골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주변을 둘러싼 허벅지와 정강이의 건강한 근육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신의 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아픈 곳은 이 부분이지만 그 주변에는 훨씬 더 건강하고 강한 근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멀쩡한 근육들을 제대로 훈련시켜 강화하면 이들이 마치 튼튼한 기둥처럼 당신의 무릎을 꽉 붙잡아 줄 겁니다. 안에서 찢어진 부분은 천천히 회복될 시간을 벌게 되고 강해진 주변 근육이 그동안 당신의 몸을 지켜줄 겁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꽤나 혁신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아픈 곳만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몸 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죠. 그 믿음 속에서 시작된 재활훈련.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노주의 선수는 그의 전국체전에서 기적처럼 우승을 차지했고 이후로도 수년간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혹시 허리가 아플 때 허리만, 무릎이 아플 때 무릎만 탓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마치 숲에 불이 났을 때 불길만 잡으려 애쓸 뿐 그 주변에 마른 나뭇잎들이 가득한 환경은 보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홍정기 교수는 통증의 진정한 원인이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던 축구선수 기성용의 이야기입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 소속이던 그는 고질적인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다가 수소문 끝에 홍 교수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선수의 절박함은 전화통화로 1시간 반 동안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결국 교수는 영국으로 직접 날아갔습니다. 현장에서 기성용 선수의 몸을 살핀 교수의 진단은 또 한 번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무릎이 아니라 발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발의 기능이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지면과 우리 몸이 만나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발인데 이 기초가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발에는 총 33개의 관절과 수많은 미세 근육, 인대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걷고 뛸 때마다 땅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흡수하는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충격 흡수 장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발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단단한 신발 속에 가두어 그 본연의 기능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발의 아치가 무너지고 발가락 근육이 약해지면 충격은 고스란히 발목과 무릎, 심지어 허리와 목까지 전달됩니다. 기성용 선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약해진 발이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니 그 부담이 모두 무릎으로 전가되었던 것입니다. 교수는 곧바로 발기능 회복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발가락으로 수건을 집어 올리고 발목을 여러 각도로 움직이며 발바닥의 아치를 살리는 지루하고 기본적인 훈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선수는 달랐습니다. 기성용 선수는 훈련장에서뿐만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도 혼자서 하루 8시간 가까이 이 단순한 동작을 진지하게 반복했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절실함이 약해져 있던 발의 감각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무릎 통증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는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쳤고 이후 스페인 리그로 이적하며 선수 생활을 화려하게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영웅 아이언맨 윤성빈 선수에게도 이어집니다. 올림픽을 앞둔 중요한 시점, 그 역시 독일에서 급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무릎과 발목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설매를 탈 때 폭발적인 힘으로 얼음을 박차고 나가야 하는 그에게는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잠시 한국에 들어온 윤성빈 선수에게 홍 교수가 처방한 것도 바로 발의 힘을 깨우고 무릎을 안정시키는 훈련이었습니다. 이처럼 세계 최고의 선수들도 결국 돌아와야 했던 곳은 가장 기본, 바로 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일상에서 쉽게 발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교수는 아주 간단한 동작 2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발 와이퍼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거나 선자세에서 발을 바닥에 둔 채 새끼발가락 쪽으로 무게를 실었다가 다시 엄지발가락 쪽으로 무게를 옮기는 겁니다. 마치 자동차의 와이퍼가 유리를 닦듯이 부드럽게 좌우로 움직여보세요. 두 번째는 발가락과 발등을 늘려주는 운동입니다. 먼저 발가락 끝을 바닥에 대고 지그시 눌러 발가락 마디마디가 시원하게 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 다음엔 반대로 발등을 바닥에 대고 천천히 체중을 실어 발목 앞쪽 근육이 늘어나게 합니다.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발의 순환이 개선되고 발목의 유연성이 크게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위로 옮겨볼까요? 현대인의 고질병, 바로 혈당 문제입니다. 식사 후에 급격히 치솟는 혈당은 우리 몸을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혈당 관리를 위해 걷기나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생각하지만 사무실이나 집에서 심지어 식사 직후에 바로 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홍 교수는 이 운동에 슈거 브레이크, 즉 설탕 깨기라는 재미있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운동의 핵심은 바로 우리 종아리 뒤쪽에 숨어있는 가자미근이라는 근육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자미근은 우리가 서 있거나 걸을 때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중요한 근육인데 놀랍게도 이 근육은 우리 몸의 다른 근육들과 달리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직접 사용합니다. 미국 휴스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다른 부위는 가만히 둔 채 이 가자미근만 수축시키는 운동을 했을 때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 방법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거나 선자세에서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마치 까치발을 들듯 말이죠. 처음에는 하나, 둘, 천천히 시작합니다. 중심 잡기가 어렵다면 의자나 벽을 잡고 하셔도 좋습니다. 점심 식사 후 사무실 의자에 바로 앉지 말고 이 동작을 3분에서 5분 정도만 해보세요. 회의 중에 혹은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종아리가 단단해지는 느낌은 덤입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지배하는 시대에 우리는 또 다른 유행병을 앓고 있습니다. 바로 거북목입니다. 앞으로 쭉 빠진 목은 단순히 보기 흉한 것을 넘어 만성적인 목과 어깨 통증,
심지어 두통의 원인이 됩니다. 교수는 거북목 탈출을 위한 관절 해독 운동을 소개합니다. 먼저 의자에 앉아 일부러 등을 더 동그랗게 말아봅니다. 손을 앞으로 쭉